아파치 헬기, 미국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은 현존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공격 헬기입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는 파나마 침공 당시 특히 야간 작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였고, 걸프전에서는 이라크군을 상대로 12대 1의 전투 효율을 거두는 등 현존 최강 공격 헬기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아파치는 최초 실전 배치 때부터 애초에 원거리 공격 개념에 따라 장거리 타격 무기 운용 능력으로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최대 16발 장착하여 8km 내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70mm 비유도 히드라 로켓은 최대 76발까지 탑재가 가능하며 AIM 사이드와인드 공대공 미사일과 AIM-92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로 공대공 전투도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라크 침공 작전 당시 미군 최강 아파치 공격 헬기 연대가 전멸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치 전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파치 헬기는 실전에서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였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의 최초 실전 투입은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작전으로 야간 전투에서 심야 표적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공격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이후 1991년 걸프전에서는 개전 초 8대의 아파치 헬기가 선봉에 서서 이라크군 주요 방공시설을 모조리 파괴하여 기습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걸프전 작전 기간 동안 227대의 아파치가 투입되어 이라크군을 상대로 12대 1의 전투 교환비 성과를 달성하면서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은 아파치 공격 헬기에 대한 자만 때문인지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미 육군 제11 아파치 공격 연대가 전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라크전에 투입된 미군 제11 아파치 공격 연대의 전멸. 2003년 3월 다국적군은 바그다드 입성을 앞두고 바그다드에서 160km 떨어진 나자프 남동쪽에서 이라크군과 치열한 지상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그다드 최후 방어선 80km 지점에는 이라크군 10개 사단과 최정예 공화국 수비대가 방어망을 형성하였고, 카르발라에는 이들 중 실전 경험이 풍부한 공화국 수비대 중 최정예인 메디나 사단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르발라는 미 3사단이 반드시 점령하여 다국적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수 관문이었고, 이라크군은 최정예 메디나 사단 예하 기갑 여단을 카르발라 진입 구간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 3사단은 이를 격파하기 위해 아파치 공격 헬기를 이용해 적진 깊숙이 들어가 싸우는 방식인 종심 작전을 선택하였고, 야간 작전에 뛰어난 아파치 공격 헬기가 적진에 들어가 메디나 사단 예하 기갑 여단을 타격하고, 날이 밝음과 동시에 미 3사단은 최단 시간 전선을 돌파한 후 이라크 기갑 여단을 괴멸시켜버릴 작정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라크 군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아파치 헬기가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치밀한 함정을 파놓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민간인으로 위장한 공화국 수비대원들을 미군 헬기 기지 등에 배치해 아파치 헬기의 비행 경로를 수시로 지휘관들에게 보고했는데, 미군의 도청 위험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는 아파치 헬기의 비행 경로에 따라 자신들의 방공망을 새롭게 만들었고, 아파치 공격 헬기 연대가 해당 구역에 들어오면 이라크군은 일제히 활용을 집중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아파치 헬기 34대는 야간에 카르발라 시내를 통과하는 중이었는데, 시내는 여느 도시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정전처럼 시내의 모든 불빛들이 꺼졌고, 매복하고 있던 공화국 수비대 대공화기 집중 사격을 당했는데, AK-47 소총부터 각종 중기관총과 RPG의 공격을 소수무책으로 받게 됩니다. 당시 제11 아파치 공격 연대의 34대의 헬기 전체가 적탄에 비탄되었고, 한 대는 제대로 맞고 추락해서 본대로 귀환도 하지 못했고, 나머지 27대도 기관총과 RPG에 맞아 엉망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평균 20발 이상의 총탄에 맞았지만
추락한 한 대를 제외한 30세대가 귀환할 수 있었다는 건데, 이후 작전에 투입되었던 제11 아파치 공격연대는 결국 후방으로 쫓겨났고, 미국은 아파치 헬기의 단독 작전을 완전히 금지시켜버리고 A-10 썬더볼트 공격기와 함께 조를 이뤄 A-10이 선타격을 가한 후 아파치 헬기가 2차 공격을 하는 작전으로 바뀝니다. 이후 이 전술은 적어도 대공 위협에 취약했던 아파치 공격 헬기의 단점을 보완하였고,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공격 헬기라도 단독적인 중심 작전 투입은 지양하고 공군 전술기와 함께 합동 작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최강이었던 아파치 공격 연대의 전멸로 전폭적인 성능 개량에 들어갔다. 2018년 미 육군은 아파치 개량 계획을 발표하면서 AH-64E 버전 6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화력 통제 레이더 탐지거리 확장, A사 기반으로 8km에서 16km로 확장됨. 화력 통제 레이더에 의한 해상 위협 탐지와 조준, 유무인 협력 멈티의 운용 거리 향상, 로켓 런처 개량, 링크 16 데이터 링크 모뎀 장착, 더욱 복잡해진 시가전에서 표적 탐지 능력과 해상 위협 탐지와 조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유무인 협력 데이터 링크 장착으로 다양한 무인기를 조종해 적진에 아파치를 보내기 전에 무인기를 먼저 침투시켜 사전 수색과 정찰을 실시하는데, 현재 미 육군은 아파치 헬기 부대에 MQ-1C 그레이 이글 무인 정찰기를 정찰 임무로 직진에 침투시키거나 MQ-1C 그레이 이글에 4발의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해 공격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전에서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아파치 가디언 버전 6은 링크 16 데이터 링크 모뎀 장착으로 공군과 통신이 가능해져 공격기의 지원을 받거나 합동 작전이 가능해지며 지상의 병사들과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에서 적탄에 비탄된 후 수리 기간이 길어진 경험 때문에 표적 탐지 추적 장비를 모듈화시켜서 현장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정비성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세 번째, 아파치 가디언 36대 추가 도입과 아파치 최종형으로 성능 개량. 한국 육군이 2016년부터 총 36대를 도입한 아파치 가디언의 추가 도입 대수가 36대로 결정되면서 한국 육군은 총 72대의 아파치 가디언을 운용하게 되었으며 미 육군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아파치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추가 도입분 36대는 아파치의 최종형으로 버전 6이며 A사 레이더와 링크 16 데이터 링크 모뎀 장착이 되며 무인 공격기와 운용이 가능해 한국 육군 전력은 더욱 강력한 육군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도입된 지 4년 정도 된 기존 36기까지 전량 성능 개량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능 개량의 핵심은 가디언 버전 6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탐지 거리가 기존 아파치 가디언 롱보우 레이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신형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하고 생존 장비와 탐지 장비, 멈티 기능이 향상되면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함께 도입이 필요한 MQ-1C 그레이 이글 무인기가 고가인 게 문제인데, 육군은 MQ-1C 그레이 이글까지 도입해 운용할 생각이지만 대당 가격이 300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무인기까지 도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해도 미국의 아파치 헬기와 한국 무인기를 통합해 줄 리도 없죠. 최근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은 유무인 복합 운영체계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이가 개발한 국산 소형 무장 헬기에 이스라엘 무인기를 탑재 운용하는 체계를 시연하는 것이죠. 현재 육군도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와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통합해 소형 무장 헬기에서 무인기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온 기체에 군집 비행 접이식 드론 수십 대를 탑재해 운용하는 방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체계들이 개발되면 이런 두 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의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은 더욱 강화되고
육군의 전체 헬기 전력은 막강해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